대학교 이종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임무는 이만 마치고 종합 토론은 이렇게 좌장이신 이종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충북대학교의 이종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국이 어수선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상황에 학술 발표를 관람 방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 토론 시간이 되면 토론자 발표자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유산과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의의라고 하는 아젠다 속에서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2개 주제의 발표에 대한 토론, 그리고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토론에 대한 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약정된 시간보다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마 주어진 시간은 8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5팀의 발표와 토론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약정된 발표와 토론 이외에도 지리잡게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교차 질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한 발표, 그에 대한 토론과 답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듣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의 마지막 부분 한 10분 정도는 여기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이경동 공주대학교 연구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이경동입니다. 네, 이경동 선생님의 질문은 주로 4개입니다. 검토 사항은 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한국에서 온 실무자로 약 9년간 활동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토론을 부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옆에 계신 김희태 전문위원과는 제가 2012년부터 같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강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예, 토론문을 다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좀 축약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강진도요지는 이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제 등록이 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는 사실 강진만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시군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새로운 유산으로 출발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도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추진했던 거에 비해서 몇 가지 고분이 늘어나면서 새로 잠정 목록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회를 한 한양도성 같은 경우도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산성이나 이제 탕춘대성과 같은 걸 이렇게 연계할 경우는 사실 기존의 잠정 목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잠정 목록으로 신청한 다음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역별 요장의 성격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강진군, 보안군, 해남군 이렇게 세 군이 같이 이제 요장 고려청자 요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모든 그 현재 남아 있는 고려 시대 요장이 있다 이런 걸로는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요장들이 그 각 군에 펼쳐져 있는 요장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합쳤을 때 고려 시대 요장의 어떤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모든 게 똑같아서 등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를 합쳤을 때만이 이 고려시대 요장이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세 개를 합친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바로 이 고려시대 요장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세계유산적 관점에서는 속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각 유산에 대한 속성을 규명을 하고 아까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공통점과 각각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합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유산을 추진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밝혔을 때 의미 있는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재 신청서 작업입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나 고려 청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장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 뒤에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까지는 제가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적으로 제가 수행했던 그 한국에서원 작업이 2012년부터 등재 신청서 준비를 해서 중간에 철회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2019년까지 대략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별 그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김희태 그 전문위원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실무적 검토 사항이 이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를 쓰는 작업이라든가 거기엔 속성을 준비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 영역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가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이 등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향후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이에 관한 의견을 여쭙고 그리고 의견을 듣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발표문에서는 관련한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발표를 하시는 김희태 위원님께서는 사실 산사부터 갯벌에 이르기까지 그 전라남도와 관련한 사실 많은 그 세계유산 업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고려청자 요지를 위한 추진기구는 어떠한 종류의 범위나 인력 그리고 운영기구가 필요할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등재 신청서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많은 신청서 작업에 있어서 좀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의 하나가 대체로 모든 시군이나 접해 보면 이거를 무조건 어떤 관련 분야의 권위자 혹은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께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청서 자체는 사실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고 공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라는 접근을 한다면 그리고 이 유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추진 주체가 되는 추진단이나 특히 이제 강진군 같은 경우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박물관과 연계된 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략 이런 부분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굴을 통해서 고려 청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요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고분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고분군 옆에 있는 그 박물관과 연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진 그 요장이 있는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업이 마지막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멀리서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 해남, 강진, 부안 이제 연속유산 성격으로 이렇게 작년에 협약이 돼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된다. 그것은 그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세계 시군이 공동으로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작업을 지금 이것하고 오늘 행사와는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군 지역의 오늘 같은 이런 행사, 학술 행사를 별도로 해서 이미 그 발표자들이랑 선정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 행사는 지금 12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은 이 세계 군 연속유산 그 성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강진에서 하기 때문에 강진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좀 자세히 정리하고 분석을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쪽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별 요장의 성격 규명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강진, 부안, 해남에서 그 연속유산인데 그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에 서로 이렇게 연구를 좀 자세히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강진만 해도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유적이 또 마을별로 이렇게 달리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시기 구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 강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한 지역이지만 좀 중간중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속유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진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가 계속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등재 신청서 작업은 이 잠정 목록이 아까 세계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로 저기 한 것이 추진 기구 뭐 실무 기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이라도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한다면 이것만 좀 전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강진 군이다 군이면 한 2명 정도는 최소한 좀 이 전담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야의 학예사가 1명, 그리고 문화의적 관리와 이렇게 세계유산 제도라든지 포괄적인 그 문화재를 하고 행정같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2명 정도는 최소한 이 잠정목록 합동 작업 몇 년 사이에는 좀 배치가 되고, 그래서 잠정목록이 최종 수정이 돼서 등재가 된 이후에 추진하면 이제 추진단은 뭐 세계 지역이 공동으로 이렇게 또 어떤 형태를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해당 지역의 학예사나 공무원들이 좀 파견돼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중심으로 이제 이 유물에 대한 관리, 그런데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강진 우리 청자박물관이 이 발굴 유물에 대한 문화재청 관리 기관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협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협업,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유권의 제약이 있지만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실제 실사를 왔을 때 준 대표라든지 해설사라든지 마을 이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날 뭐라고 좀 답변을 하셔야 했어도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제 강진에서는 오늘 그 행사의 그 후원으로 하는 세계유산 고려청자 유지 보존회라는 것이 이쪽에 그 민간하고 이제 직접 그 제작하고 막 이런 분들이 또 지역의 대부분 원로시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우선 이 보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에도 현재 지금 강진군은 물론이고 세 개 군이 모여서 그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세계유산 추진을 조금 한 해라도 당기려면 관련된 부처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의와 적극성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그 활동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그래도 강진군은 많은 그 군민들께서 이 지역에 산재한 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그 군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발표는 한성욱 선생님께서 청자유장의 구조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질문은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사이신 김경중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자박물관의 김경중입니다. 제가 토론하는 주제는 뭐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구조와 의의인데요. 저는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려 청자는 발굴하려고 없긴 하지만 아마도 저를 토론자로 선정해 주신 거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를 한 20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토론자로 한성욱 선생님께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은 제가 발표문을 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한 4가지로 선정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배경 및 운영, 그 다음에 그 강진 그 용운리 4.13호에서 나오는 그 건물지라든가, 그 다음에 관악시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마의 구조, 그리고 만두요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운영 주체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그 발표자께서는 전라도 지역에 고려 청자 요정이 집중된 배경과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특히 이제 강진과 해남 부안에 고려 청자 요정이 집중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이 배경으로 전란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두 번째로 선승에 의한 차도 보급으로 도자 문화의 확산, 그 다음에 수요층의 확대, 그리고 원료가 되는 우수한 태토가 매장되어 있었고, 또 그 풍부한 뗄나무, 그 다음에 6번째 아마 해로를 통한 운송이 편리함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그 선진 기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세력 집단이 있었으며, 이 세력 집단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토착 세력으로 보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해적 출수 목관 등을 근거로 탐진 최씨와 장흥이 정한 임씨 등 앞의 영산강과는 수계를 달리하는 토착 세력에 의해 대구소와 칠량소가 통제되고 발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초기 청자에서 중기 청자로 전환되면서 운영 주체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기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오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발표자께서는 강진 사당리에서 조사된 건물주야 공방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1243년에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장 해인 개유로 되는데 개묘 3월명 기와를 주목하셨습니다. 이 기와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마 구조에 대한 질의인데요. 발표자께서는 청자 가마의 기본적인 구조는 반지하식 단실 등효이며 불톡의 경우 초기에는 전통 도기 가마의 기술을 이어받아 만들지 않았으나 중기부터는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여 불턱이 등장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당리 43호에서 확인된 초벌칸은 고려 후기를 거쳐 조선 백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조선 청기의 분장 청자까지 이어진다고 보셨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이제 강진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도 사실은 제일 궁금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현장 설명 때 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 강진 사당에서 확인된 그 소위 만두형 가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그 청자 그 만두가 초벌을 생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초벌 전용 가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지 진짜 초벌 전용 가마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재벌 가마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성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질문 감사합니다. 예, 김경중 선생님께서 그 경기도 광주 그 조선 관요에 많은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 결론에 도달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토착 세력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고려는 그 뭐 왕건의 해상 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나주하고 영암의 해상 세력들이 없었다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우리 전라남도에 그 후백제를 배반하고 이 고려에 아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동을 해서 후백제를 협공을 해서 결국은 후백제가 멸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다 우리가 전란을 겪고 그러면 전공을 세운 사람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 없는 것이 요즘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반대급부로 그 당시 최첨단 산업인 이 고려 청자의 생산권을 영산강 세력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그 양질 청자의 강진과 조질 청자의 해남을 아주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특권이죠. 요즘도 삼성전자 공장 하나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김경민 선생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했지만 이런 5가지의 그런 것들은 6가지 그런 것들은 서해안의 어느 고을이나 다 해당됩니다. 뭐 억지로 뭐 맞추면 다 거의 다 6가지 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영산강 세력 집단에 온 것은 그러한 하나의 그 멀고 또 이 울들목도 거쳐야 되고 난행량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뭔가 그걸 줄 만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줬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됐는데 중기에 이제 그 세력 집단이 바뀐다.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논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탐진채 씨의 등장과 장흥부의 승격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암이라는 데서 기존에는 해남과 강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새로운 그 독점적인 특히나 강진이라는 독점적인 산업이 그 영암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어떤 여기에 무슨 핵심적인 이슈가 있어야죠. 이쪽에 줘야 될 만한 이유가. 그랬을 때 그걸 찾았을 때
등장한 이유가 채사전에 의한 공혜택 임수의 장 임시들과의 결합 관계,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장흥부로 오면서 탐진현이 영암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했을 때 중간에 이게 그런 큰 역사적 흐름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지는 앞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청자라는 게 우리가 미술품이지만 산업이거든요. 공예 산업. 실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최대경 같은 경우에 공납으로 올 건이나 산업으로 올 건데 어떻든 간에 이 관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도 그렇지만 그 도자기 장인들이 공납만 해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부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산업을 이용한 그 생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목적 때문에 강진에 이제 정착을 했고 또 중기에는 또 그렇게 지역의 어떤 또 특권 산업으로서 또 이제 장흥 그 임시 탐진 첼시들이 좀 장악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아는 제가 설명에서도 했지만 기아는 뭐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그 관청 특히 이제 그 더더구나 기아가 있었던 그 요장의 그 어떤 그 지리적 배경이라든가나 역사적 배경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관청이 있지 않았는가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사찰이 그 입지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런 그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 사찰을 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관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요, 아예 고대에는 사찰만 기하를 씁니다. 그 관청에도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관청과 사찰이 같이 쓰기 때문에 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마 구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당이 43호처럼 완벽하게 평면 구조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소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 부안 유천이라든가나 우리 이제 이종민 토론 맡으신 이종민 교수님께서 발굴했던 대전 부안동이라든가 요 정도는 불턱 같은 게 다 하긴 됐는데 그 초벌칸 연소실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실이 돼서 현재까지 고려청자에서 초벌칸이 확인된 사례는 과문한지 모르지만 우리 사당리가 현재까지 유일하고요. 그 후에 이제 조선 분청사기 우리 이제 이 청자 가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 조선 그 분장 청자에서는 초벌칸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 그 공운대리라든가나 뭐 이런 그 다른 가마들에서도 합천 장대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확인되는데 거의 우리 사당리 43호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당리 43호 현재까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 애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당리 43호의 그런 어떤 그 유형의 가마들이 그 우리 고려화된 특화된 가마로서 그 이제 그 중국 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착화돼서 이게 이제 백자 이전 단계까지는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은 다른데 가마를 뭐 발굴해도 대동소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초벌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만두형 가마인데요. 그 아까도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닥 최초 그 최종적인 바닥에서도 초벌표만 나오고요. 가마가 그 익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까 이제 벽돌이라든가나 그걸 보셨는데 벽돌 같은 경우 그 초벌 수준 그 본벌이 재벌이 됐다면 자연유 같은 것도 좀 있고 좀 더 소결 정도가 강할 텐데 그 소결 정도가 굉장히 약한 초벌 정도의 소결도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또 하나밖에 안 나와서 좀 단정하기 쉽지가 않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 확인된 가마는 초벌용 가마라는 게 거기서 나온 그 유물의 파편도 그렇고 그 추도교 도구로 썼던 벽돌도 그렇고 우리가 본벌로 보기에는 초벌 그 소결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초벌로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충분히 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더 추가 질문하실 건 없으세요? 네. 한성 선생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셔서 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말씀 중에서 그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그 중기나 후기 쪽 고려 중기나 후기 쪽이 되면은 이제 이 가마가 내륙으로 퍼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방 수요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그 고려초의 그 요장이 전라도에 집중해서 몰려 있는 것은 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려 전체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고려 초기에 그 청자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산업사에서의 위치를 봤을 때 왕실의 재정을 늘리거나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수단이 청자 산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정치사적인 고려의 결과물로 그 유통거리가 먼 전라도까지 이동을 시킨 것이고 마침 그 과정에서 좋은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지방 통치 체제가 정리되면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만두영 가마는 저도 보니까 재번을 할 만큼 많은 연료를 투여해서 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벽돌이나 이런 그 수습된 파편도 초번 중심이어서 아마 재번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것이 얼마나 더 발견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장례 정리가 필요한데 나가지 마시고 한 1, 2분 정도면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진행자 측에서는 스태프께서는 좀 바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